한국 사람들, 건강에 정말 진심이죠.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는데 견과류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심장에 좋다, 혈관에 좋다 하면 한 봉지를 통째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습관 때문에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사 정성현입니다. 30년 넘게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몇 해 전에 만난 71세 박성호 어르신은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견과류를 꼬박꼬박 챙기셨죠. 의사 선생님, 몸에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신장 수치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본인은 아무 증상도 못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더 무섭죠.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거든요. 심장처럼 쥐어짜는 통증도 없고요. 위처럼 쓰리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버티다가 어느 날 검사 수치로만 알려줍니다. 이미 한참 늦은 뒤의 말이에요. 다행히 박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그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걱정 안 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에 조심해야 할 견과류와 신장을 지키면서 먹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망가지던 신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수치가 나빠질까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 몸은 변했는데 먹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신장의 처리 속도가 확 느려져요. 젊을 때 신장은 새 세탁기 같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금방 탈탈 털어내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오래된 세탁기처럼 한 번에 많은 걸 우겨 넣으면 금세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때 견과류처럼 기름기랑 미네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요. 신장은 밤새도록 무리해서 일하게 돼요. 둘째, 몸에 좋다는 말이 오히려 과식을 부릅니다.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건강식이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줌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TV 보면서 한 봉지, 차 마시며 또 한 줌. 문제는 바로 이 무심코 반복입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은 버티는데요. 매일매일 반복되면 여과막이 조금씩 망가져요. 셋째, 가공된 견과류가 문제를 키웁니다. 소금에 구운 땅콩, 꿀 발라 코팅한 견과, 기름을 입힌 제품들. 입에는 부드러운데 신장에는 모래주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소금이랑 설탕이 혈액 속에 남아서 수분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넷째, 물은 적게 마시고 씹는 건 많아진 생활 습관이에요. 나이 드실수록 물 마시는 건 줄고요. 간식은 늘어나잖아요. 신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는데 마른 수건 짜듯이 일을 시키는 셈입니다. 다섯째, 약은 늘고 운동은 줄어들죠. 혈압약, 당뇨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름진 견과류까지 더해지면요.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견과류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몸 상태를 생각 안 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먹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드시면요. 신장은 말없이 청구할 계산서를 쌓아두고 있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장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혈관, 심장, 뇌랑 한 팀으로 움직여요.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혈관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과가 느려지면 피 속에 노폐물이랑 염분이 그대로 남아요. 이 피는 탁해지고 끈적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에 찌꺼기가 붙는 것처럼요. 혈관 안쪽도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압이 오르면 다음은 심장 차례예요.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펌프질을 해야 돼요. 요즘 가슴이 답답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이런 말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장이 힘들면 심장이 대신 고생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도 영향을 받아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잠이 끊기잖아요. 잠이 깨진 상태가 계속되면요. 기억력이랑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요즘 말하려던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보이세요. 사실은 신장 문제에서 시작된 수면 붕괴인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붓고 피곤한 거요.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못 빼주면요. 그 물이 얼굴이랑 발목으로 내려옵니다. 아침에 신발이 꽉 끼고요. 반지가 잘 안 빠져요. 몸이 무거워지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운동은 더 줄어들죠. 그러면 혈액순환은 더 느려지고요. 신장은 또 더 힘들어집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신장은 조용한 장기지만요. 한번 흔들리면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장 문제를 단순히 소변 검사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혈압, 수면, 피로, 기억력까지 전부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왜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습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 문제로 이어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캐슈넛을 드셨어요. 부드럽고 속도 편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허리가 묵직하게 뻐근하신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신장 여과 수치가 확 떨어져 있었습니다. 캐슈넛은 옥살산이 많은 편인데요. 공복에 계속 드시면 나이 드신 분 신장에는 돌덩이처럼 부담이 됩니다. 드시는 걸 줄이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안정됐어요. 박 어르신 말씀이 몸에 좋은 것으로만 알았지. 타이밍이 문제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69세 이정화 어르신입니다. 저녁마다 TV 보시면서 꿀에 절인 땅콩을 한 봉지씩 드셨어요. 단백질도 많고 심장에 좋다길래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자꾸 붓고요. 혈압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땅콩 자체보다 문제는 가공할 때 들어간 소금이랑 설탕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신장은 염분을 빨리 못 빼내거든요. 그래서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잠이 깨고요. 피로가 쌓인 겁니다. 가공 땅콩 끊고 무염 땅콩으로 바꿨더니 혈압이랑 부기가 동시에 내려갔어요. 간식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75세 최문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마카다미아를 좋아하셨어요. 기름이 좋아서 혈관에 좋다잖아요. 이러시면서요.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기름기가 워낙 많아서요. 한 줌만 드셔도 신장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최 어르신은 살이 갑자기 불고요. 아침마다 몸이 무거우신 거예요. 검사해보니 신장 수치랑 중성지방이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카다미아 양을 확 줄였더니 몸이 가벼워지고요. 수치도 같이 내려갔어요. 비싼 경과가 꼭 몸에 맞는 건 아니더군요. 하시더라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몸에 좋다고 믿으셨고요. 나쁜 건 안 드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견과류가 아니라요. 나이 든 몸에 안 맞는 방식으로 드신 거였어요. 이제 왜 하필 캐슈넛, 가공 땅콩, 마카다미아가 문제인지요. 느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진료실이랑 연구에서 계속 확인된 현실입니다. 먼저 캐슈넛이요. 캐슈넛은 부드럽고 속이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특히 많아요. 문제는 캐슈넛에 옥살산이 좀 많다는 겁니다.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이랑 만나면 아주 작은 결정체로 변해요. 젊을 때는 이 결정들을 신장이 물이랑 같이 쉽게 씻어내는데요. 60세 넘으면 여과 속도가 떨어지면서 이 찌꺼기들이 신장 안에 남기 시작합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서도요. 옥살산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한테서
신장 결석이랑 미세 단백뇨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빨라져서요. 신장한테는 제일 부담되는 방식입니다. 속이 편하다고 느낄수록 신장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공 땅콩입니다. 땅콩 자체는 단백질이랑 기름기가 균형 잡힌 식품이에요. 문제는 한국에서 땅콩 먹는 방식입니다. 소금에 볶은 땅콩, 꿀이나 설탕 입힌 땅콩이 대부분이잖아요. 시중에 파는 제품 한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이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신장은 염분을 조절하는 장기거든요. 나이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요. 소금이 혈액 속에 남아서 혈압을 올리고 물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고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거예요. 국내 영양조사 자료 보면요. 60대 이후에 견과류 드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무염 제품이 아니라 가공 제품을 선택하고 계세요. 건강 위해서 드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짠 간식을 매일 드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좋은 기름의 대표처럼 알려져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기름이랑 칼로리가 워낙 높은 견과류거든요. 작은 한 줌에도 밥 한 공기 가까운 열량이 들어있어요. 나이 들면 지방 태우는 속도가 20에서 30%나 느려집니다. 태워지지 못한 기름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요. 신장의 여과 압력을 높여요. 해외 연구에서도요. 기름진 간식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한테서 신장 여과율이 떨어지고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계속 나왔어요. 매일 조금씩 쌓인 부담이 결국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국적 특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견과류를 간식이 아니라 건강 보충제처럼 매일 꾸준히 많이 먹는 경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몸에 좋다는 말만 붙으면요. 양에 대한 경계가 싹 사라져요. 근데 우리 몸은 이미 젊을 때랑 다릅니다. 견과류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요. 몸의 처리 능력은 줄었는데 습관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견과류는 약이 될 수도 있고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종류보다 양, 타이밍, 가공 여부예요. 이걸 모른 채 계속 드시면요. 신장은 오늘도 조용히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죠. 그럼 견과류를 아예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끊을 필요 없어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신장은 예민하지만요. 동시에 정직한 장기예요. 부담을 줄여주면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 종류부터 다시 고르셔야 해요. 소금, 설탕, 꿀, 기름 들어간 제품은 무조건 피하세요. 포장지에 저염, 저당 이렇게 적혀 있어도 믿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 신장한테는 그 조금도 많은 겁니다. 가능하면 무염 생견과를 사서 집에서 약불로 살짝 볶아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맛이 심심할수록 신장은 편합니다. 둘째, 양은 손바닥 한 줌이면 충분해요. 대략 25에서 30g 정도요. 몸에 좋으니까 조금 더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견과류는 반찬이 아니라 영양제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많이 드시는 것보다요. 적게라도 부담 없이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과일이랑 견과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옥살산이랑 기름이 빠르게 흡수돼서 신장으로 바로 부담이 가는 겁니다. 견과류는 꼭 식사 후에요. 아니면 간단한 음식이랑 같이 드세요. 넷째, 물이랑 같이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 드시고 물 안 마시면요. 신장은 마른 걸레 짜듯이 일하게 돼요. 한 컵 이상 물을 같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노폐물 배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째, 밤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견과류 드시면 밤새 신장이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시고 잠이 깨는 거예요. 견과류는 낮 시간, 몸이 움직이는 시간에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덜 붓네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런 변화를 느끼세요. 신장은 작지만요.
변화를 제일 빠르게 알아차리는 장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는데 며칠 하다 말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장은 단기간 요령으로 좋아지는 장기가 아니에요. 대신요.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는 장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양이랑 타이밍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하루 한 줌, 식사 후, 낮 시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어느 날은 많이 먹고요. 어느 날은 안 먹고. 이런 식은 신장한테 갑자기 업무 폭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신장은 규칙적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간을 충분히 잡는 거예요. 최소 4주는 지나야 몸이 적응을 시작하고요. 3개월은 지나야 검사 수치랑 증상이 확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서 2주 해보고 별 차이 없네. 하고 그만두세요. 근데 신장은 늦게 상처 입고요. 늦게 회복합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원칙은 신선도랑 품질을 따지는 겁니다. 견과류는 오래 두면 기름이 쉬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몸 안에서는 염증 부담이 되는 거예요. 대용량으로 오래 보관하기보다는요. 소량씩 자주 사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냉장 보관도 도움이 되지만요. 제일 좋은 건 빨리 드시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은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겁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낮거나요. 결석 병력이 있거나 혈압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양을 더 줄이거나 종류를 더 까다롭게 골라야 해요. 옆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은 나이만큼이나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어요. 신장은 참을성은 많지만요. 기억력도 좋습니다. 잘 대해주면 오래 기억하고요. 무리시키면 그것도 오래 기억해요. 이 원칙들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은 없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먼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요.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낮다고 들으셨거나요. 단백뇨, 거품료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견과류 드시는 거 꼭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줌도 많을 수 있어요.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요. 아예 중단이 필요한 분도 계세요. 두 번째는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앓으셨던 분들이요. 특히 캐슈넛처럼 옥살산 많은 견과는 결석 병력 있는 분들한테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결석은 재발이 잘 되는 병이거든요. 세 번째는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약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약들은 신장을 통해 처리되거나 수분이랑 염분 균형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가공 견과류나 기름진 견과를 더하면 신장한테 부담이 겹칠 수 있어요.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요. 식습관 바꾸는 건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술 전후나 입원 치료 중이신 시기예요. 이때는 몸이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시기잖아요. 견과류처럼 소화랑 대사가 필요한 음식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식보다 편안한 음식이 우선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 건강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드시는 약이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으시다면요.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이랑 상의하셔야 해요. 특히 신장은요. 혼자 판단했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거든요. 조심하라는 말은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래 지키기 위한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건요. 견과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변했는데요. 우리는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주고요. 쓸모없는 건 내보내고 필요한 건 남겨둡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그 신장을 매일 조금씩 더 일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다만요, 한 봉지 대신 한 줌, 공복 대신 식사 후, 무염 제품 선택. 이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신장은 배신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지만 정직하게 결과로 보여줄 뿐이에요. 3개월 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검사표 보면서 괜히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모습. 그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괜히 봤다는 불안으로 남지 않고요. 그래도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안심으로 남았으면 해요.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 웰빙 구독이랑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겁주기보다요, 오래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선택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요,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100세까지 웰빙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